오늘은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도구, 바로 코넬 노트법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코넬 노트법을 통해 학업이든 업무든 학습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코넬 노트법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코넬 노트법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넬 노트법은 1950년대 코넬 대학교의 월터 파워골터 PA UK 박사가 고안한 노트 필기 시스템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기록 정리 암기 복습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강의나 회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 적는 방식을 탈피하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며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고 방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며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한 필기를 넘어 능동적인 학습 과정을 유도하는 것이 이 노트법의 핵심이자 강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넬 노트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독특한 페이지 분할 방식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트 페이지를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사용하는데 이 영역들은 각각 명확한 목적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메인 노트 영역, 단서 핵심어 영역, 그리고 요약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각 영역의 역할과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코넬 노트법을 제대로 사용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첫걸음입니다. 각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각 영역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 노트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노트 페이지의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며 일반적으로 오른쪽 약 23 정도를 할당합니다. 이 공간은 강의나 회의 중에 발표되는 주요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곳입니다. 강연자의 말을 들으면서 핵심 키워드, 중요한 개념 설명, 복잡한 이론의 요약, 핵심 예시, 인용문, 통계 자료 등을 빠르고 간결하게 필기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내용을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받아 적으려 하기보다 핵심 정보를 선별하여 간략하게 기록하는 통찰력입니다. 완벽한 문장으로 기술하기보다는 핵심 단어나 구절을 위주로 사용하고 자신만의 기호나 약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필기 속도를 높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그림이나 그래프, 도표 등 시각적인 자료를 함께 그려 넣는 것도 내용 파악과 기억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역은 일종의 생기록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보았을 때 강연의 흐름과 주요 내용이 명확히 떠오를 수 있도록 충분히 정보를 담되 너무 자세하여 복습 부담을 주거나 지루하게 만드는 수준은 피해야 합니다. 즉, 정보의 밀도와 가독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단서 핵심어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메인 노트 영역 왼쪽에 위치하며 폭이 좁고 세로로 긴 형태를 띱니다. 보통 노트 페이지의 왼쪽 13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공간은 메인 노트 영역에 필기한 내용의 핵심 질문, 핵심 키워드, 중요한 개념의 요약, 기억을 환기시키는 단서 등을 적는 곳입니다. 강의가 끝난 직후 또는 강의 내용을 복습할 때 메인 노트 영역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단서 영역을 채워 넣습니다. 예를 들어 메인 노트에 어떤 특정 개념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면 단서 영역에는 그 개념을 정의하는 핵심 질문은 무엇인가? 이 이론의 핵심 가정은 또는 해당 개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나 핵심 용어를 적는 식입니다. 이 단서 영역은 나중에 복습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영역의 내용을 보면서 메인 노트의 상세한 내용을 떠올리거나 스스로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에게 퀴즈를 내듯 질문을 던지고 답을 유추하는 과정을 통해 능동적인 학습을 유도하며 이는 단순 암기를 넘어선 이해와 적용 능력을 키워줍니다. 세 번째는 요약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노트 페이지의 가장 하단에 가로로 길게 위치하며 보통 하단 57줄 정도를 할당합니다. 이 공간은 해당 페이지 전체의 내용을 한두 문장, 길게는 서너 문장 정도로 압축하여 요약하는 곳입니다. 강의나 회의가 끝난 직후 혹은 복습하는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요약 영역은 필기한 내용의 핵심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며 가장 중요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내용을 줄여 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여 이해한 바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요약은 나중에 노트를 다시 볼 때 해당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단번에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요약 과정을 통해 강제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핵심을 추출하는 훈련을 하게 되므로 기억력 향상과 더불어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학습의 심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코넬 노트법의 각 영역별 활용법을 깊이 있게 이해하셨으니 실제 사용 단계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코넬 노트법은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5알 원칙으로도 불립니다. 기록, 로코드, 요약, 로두스, 암기 러사이트, 반출 리플렉트, 복습 리뷰. 이 5단계는 각 영역의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학습 과정을 완성하며 각 단계는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학습의 시너지를 극대화합니다. 1단계 기록 로코드, 2단계는 주로 메인 노트 영역을 활용합니다. 강의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중요한 내용들을 메인 노트 영역에 빠르고 간결하게 필기합니다. 강연자의 말을 단순히 옮겨 적기보다는 핵심 키워드, 주요 개념, 중요한 예시, 인용문, 통계치 등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완벽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보다는 나중에 자신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약어나 기호, 간단한 그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필기 속도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간략한 마인드맵 형태로 개념 간의 연결관계를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강연자의 말에 집중하면서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필기하느라 강연 내용을 놓치거나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기 중에는 일단 필기에 집중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물음표 등으로 표시해 두었다가 나중에 찾아보거나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는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포착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2단계 요약 러두스, 강의나 회의가 끝난 직후 또는 짧은 쉬는 시간에 바로 2단계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메인 노트 영역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단서 핵심어 영역과 요약 영역을 채워 넣는 단계입니다. 먼저 단서 핵심어 영역에는 메인 노트 내용의 핵심을 질문 형태로 만들거나 주요 키워드, 핵심 개념의 정의 등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메인 노트의 코넬 노트법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적었다면 단서 영역에는 코넬 노트법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또는 세 가지 영역의 명칭은? 과 같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적는 식입니다. 동시에 페이지 하단의 요약 영역에는 해당 페이지에 기록된 전체 내용을 한두 문장, 많게는 서너 문장 정도로 압축하여 요약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내용을 복사 마이너스 붙여넣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며 자신만의 관점으로 핵심을 추출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2단계는 학습한 내용을 즉시 정리하고 핵심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기억이 생생할 때 하는 것이 장기 기억 형성에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즉시 요약은 정보의 휘발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3단계 암기 러사이트 2단계는 단서 핵심어 영역을 활용하여 능동적인 암기와 이해를 유도합니다. 메인 노트 영역을 종이나 손으로 가린 채 단서 핵심어 영역에 적힌 질문이나 키워드를 보고 메인 노트에 필기했던 내용을 소리내어 말해보거나 머릿속으로 떠올려 봅니다. 마치 자신에게 퀴즈를 내고 스스로 답을 하는 것처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메인 노트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외우기보다는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단순히 암송하는 것을 넘어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잘 기억나지 않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시 메인 노트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소리내어 말해보면서 이해를 보완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읽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학습 효과를 가져오며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행위 자체가 뇌에 더 깊은 인상을 남기고 메타인지적 학습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4단계 반추 리플렉트 2단계는 학습한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심화 과정입니다.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왜, 어떻게,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개념은 이전에 배웠던 다른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이론은 실제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 내용이 가지는 중요성이나 시사점은 무엇인가?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내용과 어떤 점이 다르거나 충돌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과정은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고 학습한 내용을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며 다른 정보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약 영역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확인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추가적인 질문, 심화, 아이디어 등을 여백에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2단계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지식체계 속에 학습 내용을 통합하고 재구성하는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5단계 복습 리뷰, 코넬 노트법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 중 하나입니다. 주기적인 복습 없이는 아무리 잘 필기하고 요약했더라도 기억에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복습은 망각 곡선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복습은 크게 세 가지 주기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 번째는 학습 후 10분 이내의 짧은 복습, 두 번째는 1일 후, 세 번째는 일주일 후, 그리고 네 번째는 한개월 후 등 점진적으로 복습 주기를 늘려나가면서 노트를 다시 읽고 암기 단계에서 했던 것처럼 단서 핵심어 영역을 보며 내용을 떠올려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요약 영역을 다시 읽으며 전체 내용을 상기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오개념을 수정하는 등 노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이 복습 과정은 메인 노트 영역과 단서 영역, 그리고 요약 영역을 모두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학습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확실하게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복습은 단순히 내용을 다시 읽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내용을 떠올리려는 노력과 함께 자신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복습이야말로 코넬 노트법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이 5단계를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실천하면 코넬 노트법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어느 한 단계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잘 설계된 학습 시스템처럼 각 단계가 다음 단계로 이어지며 학습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자, 그럼 코넬 노트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추가 팁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팁 1. 자신만의 기호와 약어 개발. 필기 속도를 높이고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자신만의 기호나 약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따라서는, 중요한은, 핵심, 포인트는, 질문은 Q, 정의는 DF 등으로 정해두면 필기 시간을 단축하고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자신만 알아볼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많은 약어를 만들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약어를 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개인화된 약어 시스템은 필기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팁 2. 시각적 요소의 적극적인 활용. 텍스트 위주의 필기보다는 그림, 그래프, 도표, 흐름도, 마인드맵 요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각적인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이해도와 기억력 향상에 압도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복잡한 개념이나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과정, 서로 연결된 이론 등을 설명할 때는 시각화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화살표나 연결선 등을 사용하여 개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표현하거나 색깔을 이용하여 정보의 위기를 나타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인간의 뇌는 시각적 정보에 더 잘 반응하고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에 시각화는 학습 효율을 크게 높이는 전략입니다. 팁 3. 컬러펜과 하이라이터의 전략적 활용. 중요도에 따라 다른 색깔의 펜이나 하이라이터를 사용하면 정보를 시각적으로 구분하고 강조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핵심 키워드는 빨간색, 중요한 정의나 원칙은 파란색, 예시나 부연, 설명은 초록색 등으로 규칙을 정해두면 나중에 노트를 다시 볼 때 핵심 정보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색깔을 사용하면 오히려 노트가 지저분해 보이고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23가지 색상 이내로 제한하고 일관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상을 통한 정보의 계층화는 복습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팁 4. 질문 던지기 습관화 및 능동적 학습 태도. 단서 핵심어 영역을 채울 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왜,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가? 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수동적인 필기에서 능동적인 학습으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질문을 통해 정보를 단순히 기록하는 것을 넘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내용을 분석하며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학습의 본질이며 기억력과 이해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팁 5. 정기적인 복습 스케줄링의 생활화. 앞서 강조했듯이 복습은 코넬 노트법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습한 내용을 잊어버리기 전에 주기적으로 복습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복습 스케줄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각 곡선을 고려하여 학습 직후, 1일 후, 일주일 후, 한개월 후 등 점진적으로 복습 주기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스마트폰 알림을 설정하거나 캘린더에 표시해 두어 복습 일정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복습은 단시간에 많은 내용을 급하게 보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복습을 습관화하는 것이 성공적인 학습의 지름길입니다. 팁 6. 디지털 코넬 노트 활용의 장점. 요즘은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디지털 코넬 노트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ONENOT, 노션, GODNOTES, NOTABILITY 등 다양한 앱에서 코넬 노트 양식을 기본으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양식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면 필기 내용을 쉽게 수정하고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하며 백업을 통해 분실의 위험 없이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필기는 다양한 색상과 펜촉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손글씨 필기와 디지털 필기 중 자신에게 더 맞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팁 7. 다른 학습법과의 시너지 결합. 코넬 노트법은 그 자체로도 강력하지만 다른 학습법과 결합했을 때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인드맵을 통해 전체적인 개념의 구조와 상위 마이너스 하위 관계를 먼저 잡은 후 코넬 노트로 각 세부 내용을 깊이 있게 정리하거나 플래시카드를 만들어 암기 단계에서 활용하는 식입니다. 또한 파인만 학습법처럼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보는 과정을 코넬 노트의 반주 단계에 통합하여 자신의 이해도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양한 학습 도구와 전략을 유연하게 결합하여 자신만의 최적화된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팁 8. 유연하게 적용하고 개인화하기. 코넬 노트법은 매우 강력하고 검증된 시스템이지만 모든 상황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의 학습 스타일이나 강의 외의 특성, 학습하는 내용의 종류에 수학 공식 정리 vs 역사적 사건 정리에 따라 각 영역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필기 방식을 조금씩 변형하여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념 정리가 중요한 과목에서는 단서 영역을 더 넓게 활용하고 문제 풀이가 중요한 과목에서는 메인 노트 영역의 풀이 과정을 상세히 적는 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코넬 노트법의 기본적인 원칙과 다섯알 단계를 지키되 자신에게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고 개인화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실험하고 개선하면서 자신만의 최적화된 코넬 노트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세요. 코넬 노트법은 단순히 필기 기술을 넘어선 종합적인 학습 전략이며 삶의 전반적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다소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은 항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자신에게 맞게 적용해 나가다 보면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고 기억력이 향상되며 궁극적으로는 학습 효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시험 성적 향상을 넘어 지식을 진정으로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특히 시험 공부를 할 때나 중요한 회의 내용을 정리할 때, 복잡한 개념을 익히거나 새로운 언어를 학습할 때, 이 코넬 노트법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용을 가공하고 질문하고 요약하며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학습 방식은 여러분의 학습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코넬 노트법의 기본적인 원리와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학습과 업무 현장에 코넬 노트법을 적용해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기보다 작은 시도부터 시작하여 점차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함이 학습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코넬 노트법이 여러분의 지식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공적인 학습 여정을 응원합니다.